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이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젊었을 때 불렀던 나는 예수의 군병이라는 찬송가를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나는 예수의 군병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 제가 젊을 때 이거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참 좋았던 노래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저에 있는 거기에 지금 이 추운 날씨 신년 1월 1일 이런 거 상관없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지금 현재 체포조가 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키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나가고 싶은 심정에 나갈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슨 극우가 어디 갔어요? 극우가 무슨 극우는 저울로 따라서 극우로 오는 거예요? 얼굴 보고 극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보수 우파들 있잖아요. 나라를 망치려고 그러고 나라를 그냥 막 휘젓고 오는 세력.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요, 이 정부 간첩 세력도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요, 이 국정원에서 제대로 이걸 못해서 그러죠. 경찰들이 지금 현재 무슨 간첩을 잡고 뭐합니까, 이게. 이 지금 검수완박하면서요, 조사를 갖다 뒤집박죽 만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이렇게 간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나라가 지금 웃겨요, 정말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동에 그렇게 체포조를 못 막겠다고 거기 수만 명이 모여서 이제 그냥 그 춘대 밤도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너무 안 됐잖아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어요. 친필로.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참 정말 눈물겹다.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쓴 것은 나는 이 반국가 세력 나는 반국가 세력과 그 지금 현재 한국을 이 대통령 그 권한 거기를
막 휘잡고지는 그 세력과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문자 어저께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 편지 그 메시지를 보냈다고. 어제 밤에 제가 거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전 목에 칼 들어와도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제가 그분들하고 대항해서 논쟁을 펼 수 있어요. 자신이 있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입니까? 왜 내란?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 정부, 그 반대편에 있는 정부를 뺏기 위해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란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면 상관없죠. 그런 내란 아닙니까? 뭐 거짓말하고 보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그 야당이 그렇게 해서 온갖 거짓말하고 무슨 비아그라가 그때 청와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들어가느니 거울 방이 있느니 뭐 호텔에 일곱 시간 뭐 했느니 그 당시에 그렇게 막 그냥 언론하고 같이 그냥 십세가도 했잖아요. 그게 내란 질환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내란 아닙니까? 그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갖고 있는 77조와 78조가 비상대권이 있어. 나라가 위태롭다. 그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정치 국회의원들이 판단합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라가 안 되겠어. 그냥 뭐 예산도 삭감하고 그냥 탄핵하고 막 그렇게 예? 그리고 막 그냥 그 헌법 개정하는 것들도 막 해. 그냥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도무지 이렇게 가서는 이건 나라가 위태롭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거법에 그 부정선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걸 시원하게 재판을 안 해. 근데 거기는 어떻게 조사를 갈래도 전부 다 기각이야. 압수수색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대권을 발송했어요. 이게 왜 내란입니까? 왜 내란이에요? 이 비상대권을 비상거 계엄을 하는 건 대통령 혼자만 한다니까요. 그건 못해요. 야당도 못하고 국회의장도 못하고 다 못해요. 헌법에 대통령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이에요. 고유권한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내란이에요? 어떤 놈이 내란이라고 그래 이게. 재판으로 내란이라고 확정 나왔어요? 내란이라고 지금 쥐 흔들고 뭐하는 세력이 내란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게 정치적인 내란 아닙니까? 뭐 군사적 내란도 있겠거니만요. 그런데 지금요. 여기 보면요. 이 공수처에서 서부지부에다 그 체포영장을 갖다 신청했더니 서부지부에서 영장을 내줬어. 그래서 체포를 간다는 거예요. 그 체포를 가면 그러면 그 대통령 경호원들하고 뭐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수처에서는 내란이라고 야당이 하는 내란의 조사 권한이 없어요. 내란의 조사는 경찰만 있어. 검찰도 없어. 근데 공수처에서 내란이라는 걸로 다 영장을 집행했다. 그 영장 서부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부지부에 이인영이가 누가 그 부장판사가 영장을 해준 사람 있잖아요. 다 이게 우리 법회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좌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지금 그 대법관 신청한 것도 그 서법관 출신들이에요. 서법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분명히 공수처에서는 영장이고 뭐고 하는 법원이 중앙법원으로 저기 저 법이 돼 있는데 왜 서부지부로다가 신청을 합니까? 이게 꼼수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받았어. 그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처에서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경호법이 있어. 경호대원들은 경호법이 있어. 이유를 막론하고 외국이나 무슨 간첩이나 무슨 외국의 무슨 저격수나 뭐 국내에 있는 국민이나 누구든지 대통령을 위해하려고 하면 경호법에 따라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이 뭐예요? 쏘는 거요. 그거는 경호하는 사람들은 둘도 셋도 없어요. 무조건 대통령만 경호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집에 법적으로 따지고 뭐 하는 건 나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호원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 대구에 문재인이가 갔을 적에 기관단총 같은 거 이렇게 여다 이렇게 딱 있는 거 여러분 사진에 보세요.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국내에 있는 저 시장에 가는데도요 기관단총을 갖다 놓고 왔어요. 경호원들이. 대구에 그 무슨 수성시장인가 무슨 시장 갈 때 말이죠. 예? 그랬는데 지금 경호처에 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간다. 그럼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원들이 사격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왜 죽었냐 왜 살리냐 뭐 이럴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하지 말고요. 말지 말고 조곤조곤히 해. 우선 비상계모인 내란이라고 했으니까 내란을 헌법제서에서 유권해석을 들어봐. 예? 이게 내란이냐 비상대권이냐 고유권한이냐 이거부터 따진다며 할 거냐. 무슨 근거로 체포조가 간다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이에요. 씨도 안 든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아유 그냥 이게 침울어요 그래요. 난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재명이가 요즘에 뭐 여론조사가 제일 높다고 막 그러는데 제일 높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아니 또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볼 때? 여러분들 이 나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요. 이 나라 정치 상황도 엄청 달라지고 이 사회주의 국가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옛날에 문재인이 저 빌빌대고 저 어디 가서 앉아 있고 저 중국 가서 혼밥 뭐 몇 끼시야 9끼인가 며칠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 같이 왕따가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야당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거야.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된다고 잘못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되면 나라 잘 될 거겠습니까? 왜? 전과사범에 오범 됐지 참 지난번에 8개월 했으니까 오범에 지금 재판받을 게 10여 건이 있어. 근데 지금 선거법이 걸렸어요. 지금 지난번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 해가지고 이제 2심 봐요. 얼마 남았어 이제 봄에 3, 4월 달에 해.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 말고 더 나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 없습니까? 꼭 이런 사람이 해야겠습니까? 말 바꾸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저 국가 국민들을 이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은 거 아니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빨리 복격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복귀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2년 동안 무사히 마치고 그 전에 나라 좀 기틀을 잘 잡을 수 있게끔 만들고 다음 대통령 또 선거 치러서 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야당이 뭐 잘한 사람들이 있고 야당에 국민들이 많이 투표 찍으면 야당이 당선되는 거고 야당이 못 찍고 저기 국민의힘인 사람 나온 사람 찍으면 그쪽에 당선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 가서 그 두고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비약속도로 아주 고속으로 발전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또 보니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헌법재판관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보냈잖아요.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가서 재판관을 보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좀 거기 개입하지 말고 그러니 여야가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게끔 돼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임명 못한다. 응? 대통령 대행이고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인데 못한다. 못한다. 탄핵당했어요. 지금 탄핵에 있어요. 저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또 권한대행을 누가 하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했어요. 최상목. 근데 최상목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근데 그 최상목이가 그 한덕수 총리, 자기가 모시고 있던 총리가 장관을 가누리, 국무위를 가누리는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 했던 걸 갖다가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현재 재판이 그거 끝나야 돼. 심판이. 곧 끝나갔죠. 내가 볼 때는. 많이 오래 안 갑니다. 그거는. 그러면 대행하냐. 근데 독단이 혼자 장관들하고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 2명을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2명을 3명 중에 1명 그 마흔여기는 빼고 2명만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국회의장 우원식이 만나고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독단적으로. 대통령 된 것 같아요. 아주 당선된 것 같아요. 아니 국무위의 대행자라면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들이 모여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양쪽에가 뭐 동수가 되고이면 뭐 그때는 대행이 결정할지 모르지만 그 국민들 회의 소집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독단으로 결정했어. 그게 참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양반돼가지고 사람들을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속의 사람들이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저게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나오는 것들이 저 사람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는 건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임명이야. 자기가 임명했던 한동훈이한테 뒤통수에 얻어맞고 그랬어. 한동훈이.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장 임명한 사람 그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인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체포영장을 줬어. 그 다음에 최상목이 임명도 이거 또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다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이요. 배신자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배신한 데는 우리 선배들의 이 얘기가 있어요. 이 배신자는요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인생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렵고 피치 못할 사장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요 배신하는 사람들은요
내 일생에 2번 다시 안 만납니다. 저는 절대 안 만납니다.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고 해도요, 저는 그냥 좋게, 내가 좀 약속이 이제 바빠서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나는 안 만나요. 배신자는 안 만나요. 배신자는 안 만나요. 배신자는 집안에 있는 배신자라고 집안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만나죠. 배신자는 안 만나요. 왜? 인간 사회에서 배신 많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 쓰레기 같은 거는 없는 겁니다. 이런 배신자를 두고 말이에요. 무슨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최상목 그 고난대 그 경제부총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냥 밑에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막 그냥 고성을 치고 왜 그때로 했냐, 왜 상의 안 했습니까? 그건 고난 밖의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그 한덕수 올 때까지 기다려버리든지 뭐 하든지 아니면 논의를 하든지 해야지. 언제 거기 국무회의에서 독단지를 결정하게끔 그 권한 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저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이야. 김문수 장관이가 난리치고 떠나는 그냥 장관들이 막 들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에다 최대행이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 옛날에 한동훈이가 뭐 그 원내 대책회의 대표 회의일 적에 원내 회의일 때 뭐 하다가 막 그냥 쏘고 그러니까 나가버렸다고요. 나가버리는 동시에 사퇴를 봐야 돼요. 사퇴로. 그거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못돼, 자격이 못돼. 인간 됨됨이가 틀렸어요. 아유, 요즘에 또 새해 들어선 좀 나을까 했더니 말이죠. 이게 그냥 새해 벽두부터 말이야 또 그냥 혈압 오르게 하네요. 여하튼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라고, 지금 현재 무슨 우리 법회에 있는 그 뭐 판사들이고 이 좌편향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고요, 좀 빨리 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국가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네들 자손들 봐야 돼요. 물론 자손도 자기들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자손 3대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그거 장담 못합니다. 옛날부터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볼 적에 윤석열 대통령, 나는 빨리 대통령 업무 복귀를 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직무만 스톱된 거예요. 정지된 거예요. 왜? 무슨 내란이라고 갖다가 야당이 날쳐가지고 이게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탄핵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이 심의가 끝나야 돼. 심판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란이 아닌데, 나는 내란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고유 고난이에요. 내란이라고 한 거는 저 야당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이 그 프레임을 그냥 받아 써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뭔 내란이라는데 내란이야? 그거 뭐야? 그건 내란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요? 대통령이 보장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비상대권을 갖다 발동한 건데 비상대권 발동하다 보면요, 땡크도 동원할 수 있는 거고 군사재판부가 있어요. 그냥 쿠팡에서 재판하다가 거기서 그냥 비상계엄에 다 항의하고 대항하고 뭐 했으면요, 그냥 거기서 직결적으로 사형처리도 그냥 그 총살해요. 그냥 그런 거 했습니까? 땡크 왔어요? 국회에 가는 군인들한테 계엄군한테 총알도 지급 안 해가지고 빈 껍데기 총 갖다 들러미고 했다는데 말이죠. 그거 사실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 그 당시이고 내가 비상 대권에 따르면요, 잡아들을 했으면 그냥 뭐가 잡아놨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 거기서 저기 4, 50명만 잡아놨으면 의결 못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헌법 개혁을 어떻게 했느니 뭐하는 건 나중이고요. 전쟁은 국내 정치고 무슨 외국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저는 결국에 와서는 우리나라는 양심적인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다고 봅니다. 이긴다. 아무리 좌파가 뭐 이렇게 많고라도요. 좌파들도 아주 극악한 그런 좌파 아니고는요. 자기 자손들 생각해서라도요. 일말에 요만큼 눈곱만 해도 양심이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만큼 지금 현재 국가경영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빨리 대통령 선거 치러서 끌어내려가지고 벽지를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한번 나오고 싶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요. 이미 판단했어요. 대통령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 제1순위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2심 재판 받아가지고 만약에 진역성 받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끝나는 것뿐만 아니에요. 배치 떨어져요. 대통령도 선거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선거 때 나갔던 돈, 그 돈 수백억, 뭐 344억인가 뭐 이거 돈 갖다 물어내야 돼. 정부에다 물어내야 돼요. 민주당 당사 팔아야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 근데 그네들이 그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도 그냥 죽기 살기로 해도 그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판단 안 쓰세요? 요즘에는 민주당의 집회 시위 오는데 중국 애들, 나 지난번에도 그 뉴스에서 나온 걸 봤어요. 중국의 여자들, 중국말로 쌀쌀하는 여자들 그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집회하는데 왜 나옵니까? 그거는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부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이 같이 당신네들은 그냥 우리 상국이고 당신네들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언덕이고 저 북한의 눈치만 보고 절절절절 매든 그런 사람들 세우길 바라는 게 중국 아닙니까? 나라가 한국이 망하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국이요. 한국 잘 되는 거 봐라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가담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 유학생 된 사람이 7만 명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네들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네들 3분의 2는 중국 정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국 정부 따르면 한국의 야당 편에 가담되지 않겠습니까? 뭐 들리는 얘기는 사실인지 몰라도 뭐 알바비 얼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내가 듣기는 그래요. 여하튼지 저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 자손을 위해서,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2년 임기를 잘 마치고 나가서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그때 그 시절에 맞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난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요즘에 20대 3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데를 많이 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이런 사건 때문에요. 무안에 비행기 사고 나서 179명이나 사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따지면 따지고 따질수록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민주당 정부가. 아니 그 옆에 광주 비행장이 뭐 20-30분 거리에 있다는데 아니 왜 무안 거기 공항을 만들어 국제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 그거 할지라도 그 짧은 데다 말이죠.
그럼 기본적인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또 왜 콘크리트병을 왜 만들어놨어요? 거긴 잔디밭을 얻든지 그저 밭을 만든지 왜 해가지고 비행기가 만약의 경우에 가다가 자기 그 속도에 못 줄여가지고 비상시에 그때 가면서 그저 바퀴가 땅에 묻히고 해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공항의 기본인데 말이죠. 외국에서 그 외국에 있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부 한국에서 이 무한 비행장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됐다고. 여하튼지 오늘 1월 2일 날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 돌아오긴 하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이 나라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성공시킨 거는요. 우파 보수 세력입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대중 정부 때 뭐를 국가 발전을 시키고 뭘 이득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잘하는 사람이었지만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뭘 발전시키고 뭐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뭘 잘하고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만나가지고 돈이 몇백 줄 수 없습니까? 그게. 김정수 씨 그 옷이 몇 번이라는 거 왜 그런 거 안 밝히고 거기다 들어간 무슨 샤넬 무슨 뭐 자켓이지 말이지 무슨 브로치가 또 뭐 왜 그런 거 안 밝힙니까? 왜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그 무슨 파우치병인가 뭐 그것만 가지고 싸웁니까? 여당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고 논리적으로 이길 수도 없어. 야당은 그거 가지고 계속 해. 이번에 또 무슨 그 특검 쌍특검 또다시 뭐 논의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양 대결이 있는데요. 나는 한남동에 나와 있는 용산 대통령 시대에서 용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눈물겹게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 밤도 새는 사람도 있대요.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나는요, 이 나라는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난 몰라. 내 것만 챙기고 내 이승만 있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하는 세력과는요, 상종을 해서 안 됩니다. 상종을 안 돼요. 저 최상목 대행 저런 사람들 갖다가 그 경제부총리에 세워놓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 자기가 우위를 모시고 있던 한덕수 총리가 지금 탄핵돼서 지금 재판받아야 되는데 재판받아서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그 재판관이 아무리 우리 옆에가 있고 무슨 이 야당 편에 좌파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빨리빨리 국무총리 좀 선택을 하세요. 빨리 그 재판을 심판을 하라고 돌아와야 될 거예요. 돌아올 사람이 있는데 떡하니 한덕수 총리가 그거 거부한 거 그거 자기가 혼자 2명 딱 적어도 참말로 아이고 배신자가 따로 있나. 저는 배신자들 보고 그래요. 아유 태어난 게 죄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인도 망하지 않고 본인 가족도 욕 먹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나라도 조용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아주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말이죠. 그냥 뛰어다니면서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소연 얻으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